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주식을 투자할 때 사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살만한 명분이 있으면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비싸도 되니까 그래도 살래. 목표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500원, 1000원, 100원, 200원, 10원, 20원은 의미가 없어. 그냥 지금 사자. 이렇게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생각과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세들이 우르르 물려들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급등인 거죠. 그럼 우리가 꼭 가파른 급등은 아니더라도 스물스물 사고 싶어하는 수급들이 몰리고 사고 싶게끔 뭔가 만들면, 근데 그게 사실 어쩔 때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이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100% 차트에 맹신해서도 안 돼요. 단타수장이 브리핑을 드릴 때 차트로 말씀드리는 비중이 한 10%가 안 될 겁니다. 전체 영상 중에서. 차트를 병행해서 드리는 거는 대부분이지만 차트로만 100%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아예 없고요. 근데 유독 이때는 좀 차트적으로 보자, 이때는 기술적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아니고서 평범하게 지금처럼 차트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는 단독적으로 이런 경우들은 사실 극히 드문데, 지금 카카오를 포함한 우리 카카오 삼형제들을 같이 좀 보시면요, 얘네들 뭐가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빠질 때 열심히 밑에서 싸게 담아서 갑자기 위로 올리면서 사고 해서 빵 터치는 유형이 있고,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것처럼 매집한 흔적은 크게 남기지 않지만 스물스물 채울 건 채우다가 뭔가 모르게 시세를 스물스물 들어 올리다가 어떤 이슈를 타고서 혹은 흐름을 타고 시장 분위기를 타든 그러면서 급등을 팍 연출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삼형제들에 대한 분석을 저도 항상 하고 시세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얘네들 지금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 줄 것처럼 그런 액션들이 좀 취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부분일지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 단기간에 뭐가 갑자기 번쩍 뛰어서 급등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오르기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최근의 흐름과 시세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볼 테니까 편하게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주말이니까 우리가 또 너무 막 머리 아프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천천히 하나씩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호응을 좀 많이 해주실수록 저도 더 좋은 정보들과 더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야 그만큼 또 서로 이제 또 힘이 되고 하겠죠. 자, 아무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그래도 좀 스물스물 다시 한번 머리를 좀 치켜들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카카오 뱅크의 모습을 좀 보시더라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빠지긴 했지만 사실 NC소프트가 첫날 이렇게 엄청난 폭락을 보일 때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더 올라줬거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사실 이 정도의 하락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좀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거래를 뭐 상승했던 거래 대비해서 크게 반납하는 적은 없기 때문에 한 8만원 정도만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또 스물스물 천천히 우상향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해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엄청 특별한 수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까지 그래도 바짝 이런 연기금 포함한 메이저들이 열심히 좀 주워 담아 주었었고, 카카오 뱅크 수급 뭐 말할 것도 없죠.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지만 뭐 이거는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뭐 사모펀드 포함해서 기관, 금투, 투신해서 메이저들이 잘 담고 있는데 연기금이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 형제들은 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저는 근데 솔직히 이 삼형제 다 너무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얘네들 셋 다 뭔가 좀 접근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좀 취해주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는 이미 뭐 이런 자리부터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정말 크게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수익을 정말 크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카카오 뱅크는 사실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리스크가 또
있어요. 사실 있기도 있어서 뭐 너무 그렇게 공식적으로 추천은 하지 않았지만, 요건 지금 한번 제가 새롭게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추천해가지고 타점 잡아서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놓치면 아까울 것 같은. 그리고 카카오도 다시 좀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요런 애들을 좀 보면은 지금 어찌됐건 간에 삼형제 모두 다 너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 우리가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함부로 논할 수가 없고, 카카오도 사실 밸류적으로만 따지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시세들의 비례를 하면은, 그리고 또 뭐 미국의 동종업계 쪽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는 뭐 네이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밸류는 비싸요. 비교를 했을 때 밸류는 솔직히 비싸다. 근데 이게 밸류가 비싸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 카카오가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어찌됐건 간에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은 당연히 성장성이죠. 성장성. 여기 포함된 게 뭐 재무적 성장, 그 다음에 모멘텀적인 측면,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래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좋다라는 게 팩트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뭐 성장성도 그렇기는 하지만,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제 대중적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몸집도 너무나 크긴 크고 대중화되어 있다. 대중적. 그래서 이 대중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대중적이라는 거는 사실 카카오 자체만의 대중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뱅크나 게임즈처럼 자회사들 상장에 힘입어 더 대중적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조금 탄력 있게 빠진다 싶으면 저가 매수 찬스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주가가 다소 과하게 평소 대비 과하게 하락을 보인다면 저가 매수가 공격적으로 유입된다. 옆으로 기기만 해도 사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국발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업종이 분위기가 흐리죠. NC소프트를 중심 삼아서 흐리고, 사실 뭐 카카오 게임즈도 다른 뭐 뽑기 같은 게 있다면, 뽑기 상품들 유료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게임즈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라고 예외 없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게임 규제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 밸류적으로 퀀텀 점프를 보였기에 하락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뭐 오르는 게 더딜지언정 빠질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보면 카카오 게임즈 굉장히 지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빠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 정도의 밸류, 이런 밑에 하단의 이런 밸류는 사실 이미 다 그들이 실적적으로 증명을 했고, 밸류를 한층 더 레벨업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구간을 확실하게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 기준으로도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첫 번째로는 메이저들의 공격적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평가 저평가 논란이 있지만, 논란 속에서도 사실 고평가에 대한 부담을 어디 여기 주가에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카카오 뱅크를 기준 삼아서 은행 산업의 생태계가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은행주니까 금리 인상 시기 도래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카카오뱅크가 지금 크게 또 빠질 일은 사실은 또 없어요. 이미 고평가라고, 지금도 계속 고평가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렇게 크게 두들겨 맞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삼형제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얘네들 참 지금 너무나 대단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이런 상황, 카카오 이런 상황, 게임즈 이런 상황, 뱅크 이런 상황. 그래서 밸류를 따지기도 어렵고, 뭐 어떤 비교 대상과 비교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가 카카오 자체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잖아요. 카카오 안에서 쇼핑을 하고, 카카오 안에서 메신저로 공유를 하고, 카카오 안에서 송금을 하기도 하고, 카카오 안에서 대출도 되고, 카카오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뭐 TV도 볼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카카오 안에서 뭐 웹툰 같은 것들도 되고, 카카오로 인해서 또 대리운전이냐 택시냐 모든 게 카카오야. 모든 게 카카오. 이거 뭐 진짜 이거 카카오라는 한 플랫폼 안에
우리 일반 소비자들, 일반 고객층들을 모든 거를 카카오 생태계 안에 다 가둬버린다 이거죠. 이 배달 서비스,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대신해서 배달에 관련된 대행 서비스도 카카오가 또 하고 있고, 그럼 모빌리티나 카카오 배달 이런 거를 물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산업인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 하냐면은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이제 얻기 위해서예요. 결국에 이런 플랫폼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소비자층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취합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어느 방향성,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편하게 생각하는가, 또 무엇을 불편해하는가, 그럼 앞으로의 산업은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겠구나. 사실 카카오 형제들, 우리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을 사용할 때 뭐가 됐든지 솔직히 간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뭐 어디 사이트 로그인하고 뭐 할 때도 카카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고, 송금할 때도 카카오 뱅크 얼마나 편해요. 요즘에 은행들도 이제 결국에 보세요. 제가 하나은행을 써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은행을 쓰는데 하나은행 어때요? OTP 옛날에 하고 보안카드 하든지 공인인증서 들어가야 되죠. 요즘 그렇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카카오 뱅크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간편 송금을 그냥 비밀번호 뭐 6자리인가요? 그거 치면 그냥 가고, 계좌 비밀번호 치면 가고, 어플 로그인할 때도 공인인증서를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간편 비밀번호 치면 되고, 이제 바뀌었다고. 그 말은 뭐예요? 기존의 금융사들도 결국에는 카카오뱅크의 이 시장 전망, 이 시장 그 방향성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토스와 카카오뱅크가 사용률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토스뱅크를 또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근데 그건 사실 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카카오가 결국에 보안상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쓸 텐데, 그럼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좀 만들어 갈까, 이런 거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다 뜯어서 막 분석하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이 소비자들을, 사람들을 정말 편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그냥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니까 기업의 가치가 얼마여서 돈을 얼마를 벌면은 카카오는 지주회사로서 얼마를 벌게 되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얼만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맞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카카오 형제들을 지금 밸류로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장성이라는 게 너무나 값어치가 있고 너무나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심지어 적자를 봤던 기업들도 빠르게 턴어라운드해서 흑자로 전환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야, 얘네들은 이런 성장세면은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아도 되는 놈들이다라고 딱 결정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좋게 보는 이유예요. 저보고 누가 카카오 좋게 본다, 왜 좋게 봐? 카카오를 너 같으면 살 거야? 아니면 카카오를 어떻게 보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전 지금 딱 이 내용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카카오 비싸다는데? 많이 비싼 거 아니야?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뭐 더 안 오를 겁니까? 카카오 앞으로 17만 3천 원 돌파 안 할 거예요? 20만 원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뭐 좋은 종목이긴 하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매를 우리 뭐 지난번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지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장기로 보셔도 돼요. 근데 VIP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딩 서비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단기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됐건 기간 안에 돈을 벌어들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매매적인 성향으로 주식을 대응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내가 이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장기로 가져간다, 그럼 가져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어찌됐건 간에 장기로 볼 사람들 장기로 보고, 또 이렇게 회전율을 고려할 사람들은 그런 타이밍까지 잡아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카카오도 수익을 많이 봤었고 실제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다. 모든 종목을 다 100% 장기로 해버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이렇게 막 100%대 가까이 수익 나신 분도 있고, 48%대, 뭐 53%대, 뭐 많아요. 많은 이제 타이밍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수익을 받으린 것도 크고, 또 회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카카오는 타이밍은 항상 진짜 저도 기가 막히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이때 당시에, 자, 카카오도 이때 당시에 액면 분할 이후에 사지 마라, 기다려라, 11만원 밑에 왔을 때 사는 게 아주 좋다, 3일 동안 딱 빠져있을 때 이때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쭉쭉 올리다가 이런 14만원 가까이 요런 구간에서 저는 이제
익절을 시켜드렸고, 그러고 나서 욕을 실컷 먹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 못 먹어드렸다고 이제 욕 먹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이제 뭔가 모르게 저도 어쨌든 다시 한번 과거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이 뻗어 나온다, 요렇게는 단정 지을 수 없고 이렇게는 확정 지어 드릴 수는 없어요. 왠지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 가지 않을까, 여기랑 유사한 그림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슬금슬금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근데 거래가 이제 많이 붙지는 않는데 하락장에서도 좀 버텨주는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매력은 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의 형제들은 밸류로 함부로 논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본다면 어찌됐건 간에 저는 카카오는 지금 다시 한번 없는 분들은 스물스물 또 준비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흐름들과 변동성의 또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VIP방 거침없이 오세요.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금액이잖아요. 솔직히 추후에는 이 금액도 올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해서 오신 분들은 오히려 기간을 더 드리죠, 연장하실 때. 근데 이제 신규로 오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추후에 나중에 제가 가격을 올리면 또 올린 가격으로 오셔야 돼요. VIP 회원님들께는 정말 많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자료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동영상 한 20편에서 20편 좀 넘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또 교육 자료들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추후에 이제 다 여러분들께 또 유상으로, 그건 유상으로 판매를 할 건데,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은요, 그런 것들 제가 다 올려드리거든요. 교육 플랜이 있어요.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서 보실 수 있고,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실제로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책 보고 뭐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솔직히 몇 명이나 있어요? 주린이 분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은 VIP방에 무상으로 다 드려요. 무상으로. 근데 나중에는 교육 자료를 딱 해서 USB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 무상으로 다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것만 하더라도 값어치가 하다못해 지금 44만원도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다양한 혜택들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절대 뒤처지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고, 아시겠죠? 자, 여기 남잔지 여잔지 모를 캐릭터, 얼굴은 똑같은데 머리만 좀 바꾼 것 같은데 머리 긴 남자 같아요. 그죠?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저한테 이런 인증을 좀 보내주세요. 오셔서 저랑 같이 돈 벌고 상반기에 1월부터 6월부터 뭐 한 달 동안 1,100만원, 6월 한 달 막 400만원 가까이, 6월 한 달 5천만원, 6월 달에 이렇게 막 반기 때 우리 반기 마감한다고 인증을 막 보내주셨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오셔서 여러분들도 좀 인증을 남겨주세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5,550만원을 벌었어요. 남들 연봉보다 비싸. 그러니까는 반드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돈을 잘 벌었다라는 거를 직접 와서 저한테 인증 좀 해주세요. 직접 와서 저랑 돈 벌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요. 주말이라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같이 또 해야죠. 그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